한국인이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쓴다고 친구가 막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데 언어를 알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니까 간장계란밥 만드는 방법 제가 성함이 비카 괄호치고 엄 빅토리아. 한국 성씨의 이국적인 이름이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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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두의 교실 면접까지 와주시게 됐는데 제 소개를 또 먼저 드리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맞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님 반갑습니다. 면접에 임하시는 각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진실되고 재미있게 면접을 재미있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면접이라고 또 너무 이렇게 막 딱딱하고 진부하게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그렇죠.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어 강사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비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해주신 거에 걸맞게 제스처까지. 그렇죠. 좋습니다. 아이 컨택과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모두의 교실 교사로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하시게 됐을까요? 저는 사실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뭔가 모두의 교실의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도 얻고 좀 영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라 제가 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은 성함이 좀 독특하시더라고요. 이 한국 성신 이제 엄씨의 이름은 약간 이국적인 스타일의 빅토리아. 이 이름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네,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왔습니다. 정확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에 대해서 조금 한국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일제감정기 때 러시아 쪽에 살다가 강제 이주를 당해서 중앙아시아랑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살게 된 한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농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중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10년 전에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3세. 고려인 3세. 네. 굉장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그래서 성씨는 한국 성씨를 이렇게 좀 가지고 오시게 되신. 또 고려인들은 특별히 이름은 또 러시아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어 교육을 모두가 받았어요. 제 어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럼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유년기를 보내시다가 한국으로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3살까지 살다가 부모님께서 한국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좀 한국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 하고 저희를 데려온 게 2013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의 교육을 좀 높이 평가하고 계셔가지고 너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으니 한번 와봐라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K-교육의 힘을 또 미리 알고 계셨던. 감이 있으셨어요. 네. 처음 한국으로 오셨을 때는 한국어가 지금처럼 유창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한국에 한 중학생 정도에 그럼 오게 되신 건데 네. 좀 성장하시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고려인들은 다른 재미교포라든가 다른 교포들과 달리 한국어를 아예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한국어보다 러시아어를 쓰시는 게 편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어를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한국에 와서 배워.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님께서 그냥 해! 라고 하셔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는데 문화가 엄청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약간 흔히 말하는 그 유격걸 있잖아요. 유교를. 네, 그렇죠. 유격걸이 되었지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잠깐 그 한국어 교실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칠판에 이제 예쁘게 쓴답시고 배운 한글로 친구 이름을 쓰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쓴다고 친구가 막 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 이러면서 또 언어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외향적인 성격인데 말을 못하니까 이게 되게 우울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친구 없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악 물고 한국어를 배웠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의사소통 같은 게. 또 어려움 중에는 잠깐 썰을 풀자면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는 제 고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이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는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러시아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고 뭐 타타르 사람, 우즈벡 사람 다 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외국인인 거예요. 왜냐면 언어를 모르니까. 정체성 혼란이 엄청 왔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들었던 말인데 한국에서도 듣네?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되게 특별한 느낌?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굉장히 제가 약간 관심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남들은 이제 중2병 걸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있을 때 이제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한국어 공부하실 때 이게 좀 세게 먹혔다.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데 애들 앞에서는 조금 부끄러울 때는 그냥 혼자 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게 말하지 마. 혼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익어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말하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를 읽고 뭔가를 막 보고 쓰기보다는 실전에서 그걸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황을 많이 보고 또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친구들이 약간 오지랖퍼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속 알려주고. 맞아요. 오지랖퍼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말하냐 사투리 쓰냐 이러면서 진짜라고 해야 돼. 예 하고 잘 듣고 따라했던 것 같아요. 오지랖퍼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최고예요. 쪽집게 과외 느낌으로 이런 좀 이야기를 좀 갖고 계셔서 그런지 이 전공 및 희망 분야에도 언어 교육 그 중에서도 한국어랑 러시아어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한국으로 오셔서 언어를 좀 학습하고 이러면서 언어 교육에 자연스럽게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걸까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저를 만든 느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쭉 성장을 하면서 언어가 제 자존감을 되게 높여주고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나도 사람들에게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뭔가 좀 재미있게 언어를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언어를 알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니까 한국어로 배우니까 되게 많은 기회들이 왔었고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고 하니까 사람들도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교육과 이런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어떤 발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변화를 많이 가져와주는 그거다. 그러면 좀 실제로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같은 걸 좀 해보신 걸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온라인 한국어 학교를 세웠었어요. 아직 사업자는 안 냈지만 하이코리안이라고 언어를 배우면 한 단계 높아진다. 높다 이게 하이. 그렇죠. 하이도 있고 높다도 하이도 있고. 있고 맞아요. 또 콘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콘텐츠 또 언어랑 관련해서 촬영하고 계신 걸까요? 맞습니다. 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찐 한국어? 실전 한국어. 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살지 않는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지 않는 이상 얼마 전에 많이 뜬 영상은 그거였어요. 개. 개 맛있다. 개 맛있다. 개 웃기다. 그 언제 쓰는지 네, 개를. 언제 쓰는지 간장계란밥 만드는 방법 제가 그 영상으로 찍었었거든요. 콘텐츠 괴물이신데 저희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본인의 그 콘텐츠에 대해서 뭐 그 계정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부끄러운데 틱톡은 been a week 이렇게
화면에 나오겠죠? 화면에? 인스타그램으로는 하이코리안이라고 치면 저희 학교가 나옵니다. 또 제 개인 계정은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어 교육도 하고 계시고 콘텐츠도 생산하고 계신데 만약에 저희 모두의 교실 교사가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모두의 교실의 교사가 된다면 저는 무슨 일이 닥치든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경험과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생에 시련을 준다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가끔 힘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제가 성장한 느낌이에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썼는데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이런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몬을 주면 레몬헤드를 만들고 오렌지를 주면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라. 이제 긍정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성장 서사가 있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래에 이제 궁극적으로 뭔가 이것 좀 이뤄보고 싶다 내가 생각하고 계신 어떤 꿈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번역기가 잘 나오고 통역기가 잘 나오지만은 GPT 친구야. 저도 사실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언어에 대한 수요는 저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분야 중 하나가 또 창업이거든요. 언어 교육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한국어를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해보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이제 한국어에 대한 애정과 어떤 노력 그런 게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 오셨던 것 같아서 저도 그 창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이렇게 우다다다 질문을 계속 쏟아낸 것 같은데 네,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면서 면접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과 밀당하세요. 보통 뭐라 해? 보통 이제 무슨 화이팅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좀 다양한데 간단한 단어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좀 더 임팩트가 있기는 해 그게. 인생과 밀당하세요 이렇게 할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과 밀당하세요.